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을 알아보는 순서인데요. 보도국 국제부를 연결하겠습니다. 박근표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자 먼저 중국 스모그 소식이군요. 수도권에 스모그 경보가 내려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북방에 머물렀던 찬 공기가 물러나고 기온이 상승하면서 베이징 등 수도권에 스모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베이징 기상대는 어제 오후 스모그 황색 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오늘과 내일 이틀간 시내 대부분 지역에 중간 정도의 스모그가 발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상당국은 오늘과 내일 북방 대부분 지역에서 온도가 상승해 베이징 등 수도권 일대 낮 최고 기온이 20도 전후까지 올라가며 중간 정도의 스모그가 발생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북방에 최근 수일간 이례적인 추위가 닥쳤으나 당분간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베이징엔 오늘 가벼운 수준에서 중간 정도의 스모그가 발생한 뒤 내일 지역에 따라 중간 수준이나 심각한 수준의 스모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갑자기 추위가 따뜻한 날씨로 바뀌었으나 지난 1일부터 동북과 서북, 화북지방 12개 성은 예정대로 겨울철 난방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겨울철에 석탄을 때 재래식 보일러를 가동하는 중앙 집중식 난방은 스모그 발생 주범의 하나로 꼽힙니다. 일부 지자체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설 교체와 친환경 기술 등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네, 또 중국의 스모그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말이죠. 네. 자, 다음은 인도네시아의 대규모 시위 소식인데요. 이 네네. 수도 자카르타에서 무슬림 강경파 시위가 예고돼 있다면서요? 네, 자카르타에서 무슬림 강경파들이 주도하는 대규모 시위가 예고돼 관계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도네시아 강경 무슬림 단체인 이슬람 방어 전선은 내일 오후 시내 중심가에서 집회를 열고 아홉 자카르타 주지사의 처벌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번 집회에는 5만 명 이상의 무슬림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카르타 주 청사와 모나스 광장, 대통령궁 주변에 군경 2만 명을 배치해 폭력 사태로 번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무슬림 강경파들이 아홉 주지사의 처벌을 요구하는 표면적 이유는 그가 지난 9월 연설을 하면서 이슬람 경전인 코란 구절을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아홉 주지사는 화교 출신 기독교도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은 무슬림이 아닌 사람이 코란을 암송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현지 전문가들은 신성모독은 명분일 뿐 이번 집회의 기재에는 인도네시아 경제권을 장악해온 화교가 정치 권력까지 지배한다는 반감이 깔렸다고 분석했습니다. 대통령으로 가는 지름길로 여겨지는 자카르타 주지사직을 놓고 아홉 주지사와 경쟁 중인 상대 후보들이 시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인도네시아 주재 한국 대사관은 교민과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시위 당일인 내일 외출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대사관 관계자는 시위가 과격해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야간에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자 다음은 노인들의 치매 위험 소식인데요. 네네. 이 외로움을 느끼는 노인들이 치매 위험이 더 높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군요. 네, 외로운 느낌이 치매 예고 신호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의대 브리검 여성병원의 도노반 박사는 자기도 모르게 외로움을 느낌을 듣는 노인은 치매가 나타날 위험이 상당히 크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공기능이 정상인 노인 7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와 검사 결과 치매의 주범으로 알려진 뇌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 수치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 비해 외로움을 느낄 가능성이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도나반 박사는 밝혔습니다. 뇌 베타 아밀로이드가 증가하기 시작하면 사회적인 자극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느낌이나 이해 반응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노반 박사는 이 연구 결과를 초기 치매 검사법의 하나로 활용할 만하다고 제시했습니다. 네, 자, 외롭지 않은 노후를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 페이스북의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한 것으로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페이스북은 3분기 매출이 8조 2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가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상회한 것입니다. 이로써 페이스북은 6분기 연속 전문가들의 매출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호조를 이어갔습니다. 월간 이용자 수는 17억 9천만 명으로 지난 분기에 17억 1천만 명에서 5%, 1년 전 대비 1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의 실적 호조는 모바일 광고의 급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박금표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은 순서를 조금 바꿔서 스포츠 뉴스를 먼저 전해드리죠.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미국 프로야구요. 시카고 컵스가 무려 108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네요. 네, 그 시카고 컵스가 월드시리즈 7차전에서 그 연장 10회 접전 끝에 클리브랜드를 8대 7로 꺾고 그 4승 3패로 그 108년 만에 정상에 올랐고요. 그 1세기 만에 우승의 그 시카고 전역은 그 열광의 도가니고요. 특히 그 컵스 열렬팬인 미국 대선 후보 힐러리도 그 선거 유세를 잠시 멈추고 그 태블릿 PC로 우승을 지켜본 뒤에 환호했다고 합니다. 뭔가 감정이입을 좀 한 것 같은 느낌인데. 자, 역사에 남을 명승부가 펼쳐졌다면서요? 네, 그 오늘 입장권 가격이 최고 3천만 원까지 치솟았는데요. 그 티켓값이 아깝지 않은 명승부였습니다. 그 컵스가 그 6대 3으로 앞선 8회 그 마무리 체프먼이 3실점하면서 6대 6으로 연장에 돌입했고요. 10회 초에 2점을 뽑으면서 10회 말에 한 점을 따라붙은 클리브랜드를 따돌리고 극적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이게 3천만 원짜리 티켓으로 들어간 분은 어떤 분일까요? 자, 시카고 컵스가 드디어 염소의 저주를 푼 거죠? 네, 맞습니다. 1945년에 월드시리즈 도중에 그 쫓겨난 염소 주인이 그 저주를 퍼부은 뒤에 컵스가 그 미국 스포츠 사상 가장 긴 그 108년 동안 우승이 없었는데요. 컵스가 저주를 풀기 위해서 그 86년 만에 보스턴 우승을 이끈 앱스타인 사장을 데려왔는데 그 저주 파괴자라 불리는 앱스타인 단장이 그 팀을 리빌딩하면서 그 저주를 풀어냈습니다. 저주를 풀었어요. 이 주술을 풀어내는 노력. 칭찬해야 되겠습니다. 자, 국내 프로야구에서는 두산이 우승을 차지했죠? 네, 두산이 어제 한국 시리즈 4차전에서 NC를 꺾고 4연승으로 그 2년 연속 우승을 달성했고요. 두산의 투수진 그 니퍼트, 보호된 장원준, 그 유이관이 그 4경기에서 단 2실점하면서 그 퍼펙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그 김태형 두산 감독은 그 오비 선수 시절의 선후배였던 김경문 그 MC 감독에게 미안함을 전하면서 또 눈시울을 붉혀서 감동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저희 아이들이 아주 신이 났습니다. 네. 자, 이 프로야구 한화는요, 김성근 감독 유임을 발표했군요. 네, 한화가 그 김성근 감독 체제로 다음 시즌을 치른다고 오늘 발표했는데요. 사실 김성근 감독이 2년 연속 가을 야구 진출에 실패한 데다가 선수 혹사 논란에 휩싸이면서 그 거취가 불투명했는데요. 그 한화가 그 1년 남은 임기를 보장하기로 했고요. 또 하나는 그 박종훈 전 LG 감독을 그 신임 단장으로 임명하면서 그 선수단 관리를 따로 맡겼습니다. 네, 자, 내년도에 기회를 한 번 더 갖게 된 김 감독. 자, 어떤 성과를 낼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박근혜 대통령 비선 실세, 이 최순실 씨가 평창 올림픽에서 이권을 노렸다. 이런 의혹이 커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 조양호 전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이 지난 5월에 그 전격 사퇴했는데요. 그 평창올림픽 공사를 그 최순실 씨 관련 회사에 맡기지 않아서 그 경질됐다는 주장이 그 뒤늦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관련 회사가 그 최순실 씨 소유 회사인 그 더블루K와 제휴한 스위스 건설회사 누슬리사인데요. 네. 이 회사는 그 1,500억 원에 달하는 그 평창올림픽 경기장 그 공사 수주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체육계에서는 그 최 씨가 그 국가 그 사업인 올림픽을 그 입속 챙기기에 이용한 것 아니냐는 그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뭐 동계올림픽의 승마에 정말 마술을 뻗치지 않은 곳이 어딘가 싶을 정도인데 스포츠야말로 가장 공정해야 감동을 주는 그런 영역인데 말이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네, 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체결된 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 내일 공식 발효되는데요.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37% 감축이라는 최고 수준의 목표를 내세운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 정부의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인데요. 오히려 온실가스의 주범인 석탄 발전소를 더 짓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이지연 팀장을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내일 이 파리 기후협정 발효된다는 건데 자 예상보다는 빠른 시기 아닌가요? 네, 파리 협정은 우선 지난해 12월에 열린 유엔의 제21차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체결된 건데요. 네. 195개국이 참여하는 보편적인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담은 국제적 협정에 이제 합의됐다는 의미에서 좀 역사적인 협정으로 평가가 받고 있고요. 네. 또 말씀하신 대로 또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당장 이제 내일부터 발효가 되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신기후체제라고도 이제 부르는데요. 달리 말하면 이제 구기후체제였던 교토정서를 이제 돌아본다고 하면은 지난 1997년도에 이제 체결이 됐고 발효되기까지의 8년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이번 파리 협정은 굉장히 이제 빠르게 진행되는 건데 그만큼 국제사회가 이제 지금의 기후변화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공동으로 좀 대응하자, 좀 이런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기후협정이 발효되려면, 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까 협정에 이제 가입 서명한 195개 국가라 그러셨죠? 네. 이 국가들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건가요? 네. 파리 협정문에는 협정의 발효 조건으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 이상을 대표하는 또 55개국 이상이 비준할 경우에 이 파리 협정이 발효된다고 그렇게 명시를 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올해 뭐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이라든지 인도와 같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주요 국가들이 뭐 속속들이 이렇게 파리 협정을 비준했었고요. 네. 이러면서 이런 발효 요건을 지난 10월 4일 충족하게 됐습니다. 그때 네. 당시 이제 74개국이 이미 비준을 네, 했었고요. 네. 이제 그것도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요건을 갖춘 다음에 30일 뒤부터 이제 발효가 된다고 해서 이번에 11월 4일 날 발효가 예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 협정에 대해서는 이제 각국 정부라든지 의회가 비준을 거쳐야지만 그렇게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네. 자, 이 55개국 이상이 비준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인도 같은 나라 이제 뭐 개도국이니까 네. 조금 불리할 수 있지만 참여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전국이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런 가운데 이제 오늘 발효 하루를 앞두고, 그러니까 발효 하루를 앞둔 오늘 국회에서 비준안이 통과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국제사회에서 이 늦장 비준이다, 이런 눈총은 좀 모면 한 셈인가요? 네, 뭐 굉장히 뭐 혼란스러운 가운데도 방금 전이었던 오늘 오후 열렸던 국회 본회의에서 네. 파리 협정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켰고요. 네. 뭐 하여튼 이제라도 우리 국회가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담은 이 파리 협정을 비준하는 것은 좀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다소 근데 늦더라도 제 생각엔 근데 이 충분한 좀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치기 위해서 늦었다. 이런 거라면은 뭐 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좀 사회적 공론화 측면에서는 좀 부족한 상황에서 좀 늦어진 거라서 네네. 좀 그래서 이런 국내 이런 기후변화 관련된 논의가 아직까지도 좀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서 좀 다뤄지지 않는 점은 아쉬움으로 좀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인터뷰 요청을 드렸던 건데요. 이 네. 굉장히 중요한 이제 정책적인 중장기 방향인데 지금 우리나라 이 국내 정치가 너무 어수선하다 보니까 너무 관심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자, 이 파리 기후협약의 핵심을 보니까요. 지구의 평균 온도를 2도 낮추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지난해 네네. 정부가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37% 감축하겠다. 이렇게 목표치를 제출했는데 자, 정부가 내놓은 목표 적합하다고 보세요? 네, 한국 정부는 지난해 이제 유엔에 이 목표를 제출하면서 우리 감축 목표에 대해서 의욕적이다 이렇게 자평을 좀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좀 이렇게 이런저런 좀 국제적인 평가들을 좀 살펴본다고 했을 때는 네. 객관적으로 보면 한국의 기후변화 문제와 문제의 책임과 역량에 좀 비춰보면은 아주 좀 부적합하다 이런 평가가 좀 지배적인 거 아닌가 싶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기존에도 이미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한 바가 있었는데 네. 그 2020년 목표보다도 좀 더 진전되지 못한 수준에 있다.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뭐 이런 목표 말고도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산업계에 대해서 약간 부담을 완화해준다는 명목으로 또 낮은 감축률을 보장해주면서 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파리 협정이 기존에 국제사회가 합의했던 2도보다 더 진전돼서 1.5도까지도 또 지구 온도 상승을 억제하도록 노력하다고 한 만큼 네. 이런 목표가 훨씬 더 강화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오히려 목표치는 정했으나 이게 부적합하다,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이제 우려가 계속 여러 부문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네. 자, 이 지난 7월에요.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이 노후된 10개의 석탄 발전소를 폐지하겠다 이런 방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 온실가스 감축에 큰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이 노후된 이제 이 발전소가 결국은 그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할 테니까요. 네네. 자, 이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네. 석탄 발전소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배출 주범이라는 거는 이제 너무 반론의 여지가 없는데요. 네네. 이번에 그 미세먼지 대책의 의미는 정부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좀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지난 7월에 이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 발전소 10개를 2025년까지 차례로 이제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이제 대기오염 물질 배출 기준을 또 강화하겠다는 대책도 같이 이제 마련했는데요. 너무나 이제 다행이고 환영하고 싶고요. 더 이상 이제 석탄 발전소를 증설하지 않으면서도 또 이제 오염 물질 배출이 많은 이런 효율이 낮은 오랜된 석탄 발전소를 폐지하는 것이 지금 여러 국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기후 변화, 그다음 대기 개선 관련된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런 정책에 좀 발맞춰 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요. 지금 말씀을 해주시면서 자, 지금 노후된 석탄 발전소를 폐지하는 거는 환영할 만한데 석탄 발전소가 그러면 이제 증설되지 않고 점점 줄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정부의 석탄 발전소 증설 계획이 있잖아요. 네. 이 문제가 석탄 발전소의 증설 앞으로 그러면 노후된 건 폐기하지만 새로 짓는 건 또 어떨까? 온실가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대목인데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부분이 이제 바로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네, 노후 발전소 폐지하는 건 너무 긍정적인데 문제는 그보다 훨씬 많은 규모의 신규 석탄 발전소 건설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존 계획대로 이제 추진하겠다고 이제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석탄 발전소를 보면은 전력 공급에서는 이제 40%를 담당하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에서는 77%로 가장 많습니다. 네. 석탄 발전소가 이제 그야말로 최대 온실가스 배출원인 거고요. 이미 가동 중인 54기의 석탄 발전소에 더해서 2022년까지 정부가 19개 석탄 발전소를 추가 증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근데 환경동연합이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네. 이렇게 되면은 석탄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량은 현재보다 52%나 더 늘어나게 되고요. 네. 이 결과는 노후 발전소 10기를 폐지한 부분을 반영해도 이렇다는 겁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이 일전에 이게 문제가 돼서 저희가 이제 찬반 인터뷰도 진행한 바가 있는데요. 네. 그때 이 새로 짓는 석탄 발전소는 노후 발전소에 비하면 훨씬 미세먼지가 덜 나온다. 기술적으로 그렇다. 이런 얘기가 하나 있었고 네. 또 이제 부득이 석탄 발전소를 증설하지 않으면 싼 전기값이 이제 폭등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은 10기의 노후를 폐기하고라도 2025년까지 10개를 줄이고 2022년까지 19기를 늘리면 결국 9개의 새 발전소가 더 늘어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온실가스는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시뮬레이션 결과. 네네. 그러면 결국 목표치 달성할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부와 에너지 업계가 이제 고심하는 거고요. 이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건데요. 또 이제 대기오염 물질과 또 탄소 부분도 다릅니다. 네. 지금 석탄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 이산화탄소를 뭔가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효율을 높인 석탄 발전소라고 하더라도 네. 가스 발전소에 비해서
같은 양의 전기를 얻을 때 2배 이상의 이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장 생각하는 확실한 온실가스 저감 대책은 신규 석탄 발전소 계획을 전면 취소하는 것밖에 없다. 지금 전력 공급 상황도 둔화 상태에 접어들었고, 그래서 이제 기존처럼 그런 대규모 발전소를 짓기보다는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 경제성도 빠르게 확보되고 있는 만큼 지금이 뭔가 이 저탄소 경제로 이 바꿔나가기 위한 적기가 아닌가. 거기 지금 그런 결정을 단행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바꿔야 하는 적기다. 자, 네. 참 고민입니다. 이 지난해 기억해 보니까요, 파리 협약에 앞서서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예정보다 앞서 제출하라, 이렇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참 기후변화 정책, 여기도 최순실 씨가 개입한 건 아닌가? 국민들 걱정이 있겠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이지연 팀장이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20초짜리 광고만으로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워니캐슬의 수많은 베네핏을 다 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환경이 더 큰 성공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검색하세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워니캐슬 동원건설산업.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있잖아요.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올뉴 제규어 F페이스 탄생. 제규어의 스포츠카 F타입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가장 제규어다운 SUV. SUV가 표현하는 스포츠 드라이빙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제규어, 단 하나의 퍼포먼스 SUV 올뉴 제규어 F페이스.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